안녕하세요, 제오입니다. 오늘도 또 리뷰 영상으로 돌아온 리뷰업 제이오입니다. 또 오늘 리뷰해드릴 영상은 제가 이번에 달리기 트레일 러닝을 시작하고 구입한 물품 중에 가장 비싼 물품이고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코로스사의 코로스 아펙스 2 프로입니다. 이번에 또 코로스 아펙스 2 프로 이 모델을 구입하게 된 계기는 본격적으로 트레일 러닝을 좀 배워보고 시작하고 싶었고,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가민 시계가 두 개 있었는데 다 한 2-3년 이상 돼가지고 배터리가 많이 약해졌더라고요. 그래서 또 좋은 기회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시계들은 제가 처음 사용했던 스마트워치부터 지금 쓰고 있는 요 모델까지 저의 그 러닝 시작과 함께 했던 시계 역사인데, 요거는 지금 이제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가민에서 나온 비보 액티브 3 뮤직이라는 모델이거든요. 그 당시에 이제 2월 상품이기도 하고 좀 세일해서 팔아가지고 20만 원대에 구입을 했고, 정말 기본적인 스포츠 기능만 들어있는데 그 대신 이제 조금 일상생활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 시계 자체에 음악을 넣어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러닝만 했기 때문에 요 시계를 구입해서 잘 사용을 했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가민 인스팅트라는 모델이거든요. 지금은 2라는 모델까지 나와 있을 텐데, 요것도 이제 원래 가격이 한 30만원, 40만원대인데 요것도 이제 2월 상품에다가 빨간색이 좀 인기가 없는지 할인을 해가지고 얘도 20만원대 구입을 하게 되었고, 이걸 구입한 거는 이제 요것만 쓰다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등산도 좋아해가지고 등산도 하고 뭐 트레일 러닝도 할 겸, 그래서 배터리가 오래 간다고 해가지고 요 모델 구입했고, 그 다음에 요번에 구입한 요 코로스 아펙스 2 이 모델은 일단 신형이라서 너무 좋기도 하고 터치도 되고요. 터치도 되고 또 운동 기능도 많이 들어있고, 또 제가 이제 트레일 러닝을 본격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요 모델을 구입하게 됐는데, 일단 배터리가 정말 오래 가고, 다른 분들도 이제 가민 965 모델이랑 얘를 좀 많이 비교를 하던데 배터리는 얘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 대신 가민 요즘 모델에 비교했을 때 조금 아쉬운 거는 화면이 막 쨍하거나 이러진 않아가지고 밝은 대낮에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은 있지만, 그래도 뭐 디스플레이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저한테는 뭐 크게 단점으로 생각은 들지 않고, 일단은 아무래도 배터리 때문인지 조금 묵직하긴 해요. 뭐 요런 모델에 비하면 요건 정말 가벼운데, 얘는 좀 묵직하기도 한데 그래도 차고 다니면서 크게 불편하진 않고, 디자인이 일단 좀 마음에 들었고, 저는 조금 약간 그 두껍고 약간 묵직하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색깔도 약간 좀 이런 군대 느낌 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 모델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이 시계를 5월 28일 날 제가 이제 집에서 받아가지고 배터리를 완충을 시키고서 5월 29일 날 100%를 만들고 5월 29일부터 충전을 하나도 안 하고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려고 계속 차면서 확인을 했었고, 5월 29일부터 100%로 시작을 해가지고 6월 15일 날 배터리가 3%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충전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한 18일 정도를 제가 충전을 하나도 안 하고 사용을 했는데, 그 기간 동안 제가 달리기를 한 9번 정도 했었고,
그리고 한 번은 하프 마라톤 대회에 나가가지고 그때도 사용을 했었고,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 제가 이 시계를 계속 차고 잤습니다. 수면 패턴도 좀 분석을 할 수 있어가지고 거의 24시간 내내 다 착용을 하고서 진행을 했었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이랑 좀 동기화하고 연동될 수 있도록 블루투스를 계속 켜놨습니다. 그래가지고 18일 정도를 사용을 했었는데 배터리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이 시계를 구매하기 전에 조금 구매 후보군에 났던 모델들은 이제 뭐 순토의 모델도 있는데, 순토는 제가 그 모델 이름이랑 이런 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, 그거랑 이제 가민의 965 시리즈 모델이 있는데 그거랑 같이 고민을 했거든요. 그것도 이제 트레일 러닝 하는 분들이 많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봤는데, 가민은 또 가민만의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. 제가 쭉 써왔던 시계도 가민이고, 아무래도 제가 뭐 어플이라든지 인터페이스에 제가 많이 적응이 돼 있어가지고 가민이 편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, 사실 배터리 부분이랑 좀 디자인 부분을 보고서 이 시계를 골랐고, 배터리가 정말 오래 가기도 하고, 제가 뭐 아직 실력은 안 되지만 나중에 좀 뭐 100km나 100마일 같은 대회도 제가 나중에 실력을 올리고 체력을 올려서 나가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어가지고 조금 멀리 내다봐서 요 시계를 구매한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가민의 965 모델보다 요 크로스 아펙스 2 프로가 조금 더 성능이 비슷하다고 하나, 아니면은 조금 더 상위 기종이라고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 일단은 가격 차이도 좀 났습니다. 요 시계는 이제 제가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 미사용 그 미개봉 상품을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. 근데 요 시계가 한 65만 원 정도 정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저는 이제 55만 원 정도로 구매를 했고, 965 모델 같은 경우는 한 70만 원대, 60만 원 후반대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가지고 요 모델을 고르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요 시계를 이제 오늘이 6월 30일이고 제가 딱 거의 한 달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뭐 하프 마라톤 대회도 나가보고, 그 다음에 요번에 처음으로 치악산 트레일 러닝 대회 28km 대회도 나가봤는데, 뭐 사실 가끔 이제 심박수가 튄다거나 뭐 GPS가 잘 안 맞는다거나 하는 얘기들도 간혹 들리긴 하는 것 같은데, 사실 가민을 쓸 때나 요 코록스 아펙스 2 프로를 쓸 때나 사실 뭐 GPS나 심박수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크게 차이는 못 느꼈고, 그리고 치악산 대회에서는 이제 내비게이션 기능도 써봤는데 이렇게 지도가 뜨기도 하고 뭐 현재 고도랑 이런 것도 다 알 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확실히 트레일 러닝 할 때 정말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, 되게 편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 배터리적인 부분은 정말 용량이 커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일주일 정도 다니는 충전 없이 아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제가 이 시계를 구입한 이유가 우선은 트레일 러닝 때문에 구매를 했거든요. 제가 본격적으로 좀 트레일 러닝을 제대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어가지고, 보시면은 운동 모드에도 이제 러닝이랑 뭐 트레일 러닝, 트랙 러닝, 저 같은 경우 등산도 하기 때문에 하이킹도 넣고 또 더 추가할 수 있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뭐 훈련 계획이라고 해서 일자별로 뭐 입력도 해놓을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운동 기록도 볼 수 있고, 네,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, 요 밑에 버튼은 이제 돌아가기 버튼. 네. 그리고 요 밑에 버튼을 이렇게 한 2, 3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또 다른 메뉴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뭐 음악을 넣어서 들을 수도 있고, 뭐 심박수 측정이나 또 이제 트레일 러닝이나 등산하는 분들은 지도를 넣고 다니기도 하잖아요. 지도를 넣어서 지도도 볼 수가 있고, 네, 스톱워치 기능, 그 다음에 카메라 컨트롤러는 제가 보니까 제가 쓰는 게 오즈모 액션인데 요거는 안 되고, 고프로 사용하는 분들은 요거랑 연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는 저도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, 배터리도 확인할 수 있고, 또 보면은 시계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또 어플이 있거든요. 어플에서도 화면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좀 마음에 드는 그런 커스텀 디자인도 가능하고, 또 마음에 드는 그런 구성이나 시계 화면들이 있으면은 다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거는 지금 코러스 어플이고요. 쭉 보시면은 오늘 제가 이제 운동한 목록 이런 것도 나오고,
네, 제가 오늘 이제 8.5km 트레일 러닝을 좀 하고 왔거든요. 이렇게 뭐 총 운동 시간, 페이스, 뭐 최고 속도, 심박수, 소비한 칼로리, 뭐 누적 상승 고도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고, 밑으로 내려보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오늘 운동에 대한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밑에도 다른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, 뭐 내 몸이 얼마나 휴식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도 나오고, 그리고 뭐 스트레스나 수면에 대한 정보도 있고, 그 다음에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제가 쭉 운동했던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요 탐색은 지도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제대로 해보진 않아가지고, 그리고 네, 이렇게 요 시계에 대한 뭐 데이터를 뭐 관리하고 바꾸거나 할 수가 있는데, 워치페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시계 화면이죠. 시계 화면인데 종류가 엄청 많아요. 이런 걸 제가 알기로는 다 무료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, 이 중에 뭐 마음에 드는 거를 여러 가지 다운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좀 바꿀 수도 있고, 그리고 커스텀을 가면은 제가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. 이렇게 기존에 있는 사진들을 가지고 이제 뭐 시계나 뭐 발걸음수, 심박수 이런 거를 다 구성에 맞게 넣을 수가 있고, 그리고 또 메뉴. 네. 제가 지금 주로 하는 운동들만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넣어놨고, 그 다음에 밑에 숨겨진 운동이라고 써 있잖아요. 이 운동들을 다 넣어가지고 그때그때 빠르게 찾아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종류가 정말 많죠. 웬만한 운동은 다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, 네. 일일 데이터도 그냥 일반 화면에서 위아래로 터치를 하거나 옆에 있는 그 스크롤을 이용하면 볼 수 있는 정보들인데, 더 필요하다면 요 밑에 이제 뭐 수면 시간, 기압계, 스트레스, 날씨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요거는 이렇게 플러스 하면 위로 넘어가고, 이렇게 마이너스 하면은 다시 제거가 되고, 이렇게 볼 수도 있고, 퀵 메뉴는 아까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버튼을 1, 2초 꾹 누르게 되면은 나오는 메뉴들인데, 이렇게 또 다 넣고 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운동 설정인데, 요 러닝, 제가 주로 하는 게 러닝이랑 트레일 러닝이랑 등산인데, 활동 데이터 설정이라고 해서, 달릴 때 시계에 뜨는 화면이거든요. 그 운동하는 동안. 이거를 이렇게 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지금 편하게 해놓은 거는 맨 위에는 페이스로 해놨고, 그 다음에 심박수, 그 다음에 케이던스, 총 운동 시간 이렇게 해놨고, 그 다음에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이 페이지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는데, 저는 주로 이 페이지를 거의 많이 보거든요. 지금 달린 거리, 그리고 지금 페이스, 그리고 지금 케이던스, 그 다음에 그 랩, 1km당 그 거리를 잡아주는 거거든요. 그리고 현재 심박수, 그리고 총 운동 시간 이렇게 보고 있고, 또 밑으로 가면은 다른 정보들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요 시계가 다 마음에 들긴 하는데, 굳이 단점을 몇 개 꼽자면은, 일단 화면이 조금 어둡습니다. 막 그런 쨍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, 요게 지금 가장 밝은 화면이거든요. 근데 이제 해가 많이 떠 있을 때 대낮에 차고서 달리기를 하면은 시간을 볼 때 조금 어두운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. 막 아예 안 보이거나 불편할 정도는 아닌데, 요즘 가민 시계에 비하면은 조금 확실히 어두운 느낌이 있고, 그리고 이렇게 잠금이 자주 되거든요. 그래서 잠금을 풀려면은 한 2초에 3초 정도 풀어줘야 되고, 그 다음에 네, 여기서 이제 운동을 들어가서 러닝,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실내여가지고 저희 집이어가지고 GPS가 바로 잡히진 않는데, 예를 들어서 운동을 시작한다고 하고서 네, 운동을 이렇게 시작됐잖아요. 그러면은 운동을 하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만나거나 아니면 달리기를 딱 멈췄을 때, 그때 가민 같은 경우는 얘를 한번 딱 누르면 멈추거든요. 근데 요 시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잠금을 풀어주고 한 번 더 눌러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제 운동이 잠시 멈추고 계속 하려면은 다시 누르면 되고, 네. 그리고
네. 그 다음에 이제 종료를 할 때도 종료로 내려가서 종료를 누르고 3초 정도 있어야 됩니다. 네. 이제 운동을 제가 이거 한 거 아니라서 저장은 안 할 텐데, 보통은 운동 1분 이상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거든요.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, 그리고 조금 또 아쉬운 거. 터치감이 그 감민보다 좀 좋진 않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데, 완전 그런 부드러운 느낌은 없습니다. 뭐 요즘 스마트폰처럼 막 민감하게 움직이거나 그런 느낌은 조금 없긴 한데, 이것도 뭐 크게 불편하진 않거든요. 근데 이제 굳이 단점을 꼽자면, 아니면 이렇게 올리고, 이렇게 차라리 옆에 있는 이 스크롤을 이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네. 뒤로 가기 누르고, 네. 그리고 좀, 이거 뭐 단점을 너무 많이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, 전반적으로는 다 너무 좋거든요. 근데 또 하나 아쉬운 점. 제가 주로 시계를 이렇게 왼손에 주로 시계를 차는데, 여기 요 스크롤 부분 보이시죠? 이 부분이 제가 손목을 뭐 움직이거나 아니면 뭐 짐 같은 거 들 때, 이렇게 누르면은 버튼이 눌립니다. 버튼이 눌리고, 가끔 이렇게 자동으로 운동이 시작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긴 한데, 잠금 기능이나 뭐 이런 게 터치가 안 되게끔 하는 그런 게 있는지 저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,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시계를 이렇게 차고 뭐 이제 일을 하고서 뭐 짐을 옮기던가 할 때 이런 경우들이 발생해서 이렇게 딱 누르면은 네, 운동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.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고무장갑을 끼고 일하다가 고무장갑을 빼면은 이렇게 운동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 부분들 말고는 전반적으로 다 매우 만족스럽습니다. 요 코로스라는 회사가 이제 뭐 가민이나 순토에 비해서 조금 후발주자로 이렇게 업계에 뛰어들었는데, 그래도 나름 뭐 킵초게라든지 아니면 킬리안 조넷이라든지 그런 유명한 그 러닝계 탑 선수들을 이렇게 모델로 내세워서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, 아직 그래도 운동하는 분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, 이 브랜드가.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운동을 위한 워치다 보니까 운동에 있어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, 사실 제가 쓰기에는 차고 넘치는 기능들이고 너무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제가 다 활용하지 못할 정도로 좋은 시계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다른 그 앞에 가민이나 수토 같은 브랜드에 비해서 기능이나 성능은 좀 비슷한데 금액이 조금 더 낮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코로스라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거는 되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고, 뭐 인터페이스라던가 이제 어플이라던가 기존의 가민과 비교했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제가 사용하기에는 크게 부족함은 없고, 총평을 하자면은 우선 가성비가 정말 좋고, 고스펙에 배터리가 정말 훌륭하고, 좀 트레일 러닝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웃도어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리는 시계고, 제가 아직 한 달 정도밖에 사용을 해보진 않아가지고 뭐 정확하게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해 보거나 그렇진 않아서, 또 시계에 대해 정확하게 내용 그 정보들을 잘 몰라가지고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, 우선 괜찮은 시계 같습니다. 제가 앞으로 이제 뭐 트레일 러닝이든 대회도 많이 나갈 거고 또 훈련도 많이 할 예정이라서, 또 이제 두고두고 장기간 써보면서 또 그때그때 좋은 점이나 제가 느꼈던 것들이 있으면은 또 추후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과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